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 이게 원래 효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빨리 반응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을 했고요. 저랑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직접 다 확인을 하고 추가적인 체크까지 했는데 정말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오늘 영상을 보고 나가서 확인을 해보셔도 유선 전화로 확인을 해보셔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같이 볼게요.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폐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이것 때문에 정말 상담 이메일에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 계셨는데 워낙 소수니까 국가가 짓밟아 버렸죠. 어쨌건 그거 폐지, 청약 자격, 요거 폐지. 그러니까 보시면 분양이라기보다 주택 공급에 필요한 규제를 엄청 풀어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 앞서서 PF 대출을 손을 봤었거든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PF 대출을 풀어주겠다. 공급이에요.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어느 인터뷰를 해도 현 정부는 주택 공급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넌지시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전 정권에서 이미 공급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나갔거든요. 뭐 발굴해서 만들겠다, 250만 호다, 공공 재개발이다, 또 뭐 있습니까? 3기 신도시. 넘쳐요. 넘치는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주택, 건설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 건설 경기. 다시 얘기해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금 규제 완화하는 이유가 거래량을 살리고 내수 경기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건설 경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건설 경기가 내수 경기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통계마다 다르지만 대략 4분의 1 정도가 건설 관련된 내수 경기주가 굉장히 많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분양을 위축시키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안 되죠. 제가 제 영상으로 계속 노래 불어오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수분양자가 있어야 지어요. 근데 이 분양받는 사람이 다주택자도 많은데 이 사람들을 자꾸 죽여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무순위 청약 자격까지 갔잖아요. 무순위 청약 자격으로 갔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미분양 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실거주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예전엔 이게 정상적이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국가는 내수 경기를 지킬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현장은 딴 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예,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에요. 당시에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일부 영상에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때 8세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못 드렸냐? 당연한 거예요. 당시에는 규제가 더 단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약을 받을 때는 완공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자금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규제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왔었어요.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죠. 자금이 없다가 생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을 못 드렸고 자금이 없는 분들이 무리해서 돈을 땡겨다 쓰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 주택 처분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봤을 때 리스크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요 희소성 여기가 12,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12,032세대네요. 이거는 희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안 자체가 하나의 마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지하철 있고 위치도 나쁘지 않고 새 아파트에다가 저는 참 괜찮은 단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론은 뭐 부엌이 서로 보인다는 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게 일반적인 저의 어떤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약 성적도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84 기회가 있었지만 당연히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나온 편이거든요. 옛날 청약시장 생각하면 정말 낮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서 이게 분위기가 완전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분양 문의 여기 전화면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 계약이 17일까지예요. 1월 17일까지 계약을 한 다음에 이거 결과에 대해서 발표가 아마 안 나와도 언론사가 다룰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계약이 17일까지거든요. 이렇게 17일 이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거 특히 84 되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5구는 좀 덜했어요. 5구는 좀 덜한데 8사랑 작은 평수 가져가신 분들이 이 본계약을 할지 말지 이 부동산에 사방팔방 전화를 돌리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규제 완화 나온 다음에 지금 싹 변하고 있으니까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냐? 무조건 고하겠다. 무조건 계약하고 보겠다로 가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조합원권 최고 금매가 14억이에요. 14억에다가 추가 분담금이 2억 가까이 들어가요. 1억 9천 얼마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16억짜리가 있는 건데, 일반 분양가가 옵션 다 더하면 한 14억 정도 되니까 아직 한 2억 정도 갭이 있는 건데, 조합원 금매가 아직 남아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받으신 분들이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보면은 아까 그 부분, 일단은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중엔 잔금 때 전세를 놔도 돼요. 중도금, 돈이 문제였는데 중도금 대출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을 안 팔리면 어떡하지란 공포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다음에 있는 청약시장에서 무순위까지 들어온다는 건 일단 국가에서 일단 서울 내에서 미분양이 나는 걸 약간 걱정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청약시장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여기에 이제 청약을 넣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본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다 완판될 것 같아요, 느낌이. 분위기가 그 정도로 변했어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일단 이건 있어요. 여기 청약하신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진지한 마음으로 넣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막 5억, 10억 이렇게 싼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선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를 기다렸던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조건을 놓고 봤을 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으려고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여건적으로 상황적으로 별로 없어야 정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대부분 진지한 분들이기 때문에 본 계약까지 갈 생각이 되게 많았던 분들이에요. 다만 8사를 받았던 분들이 대출에 대한 이 두려움이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금리가 변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8사를 받아서 전액 현금으로 무조건 메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른 데서 돈을 땡겨올 생각도 하시거든요. 특히 잔금 치를 때까지 보면은. 그러면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공포심이 없어지면서 분위기가 그래 본계약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지금 이게 나중에 매도도 할 수가 있어요. 매도. 1년 이후에 매도가 돼요. 이 분양권이. 예전에는 정말 이게 안 됐었거든요. 이게 완전 달라진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변화하고 바꿔서 지금 행동을 바꾸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현장 나가 보시면은 체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규제 완화한 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첫 번째로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얘기하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부가 이쪽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면은 서울 청약시장이 생각 이상으로 좋아질 수도 있어요. 생각 이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교집합이에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는 남아있어요. 분양가 상한자의 여파로 분양가 자체는 좀 싸요. 그리고 지금 건설 경기나 여러 가지 요건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시공사나 시행사의 어떤 상황이 좋지 않다면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데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규제는 풀어줘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또는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기면은 청약 시장은 되게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청약 시장이 많이 좋아지면은 신축이 가격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상황으론 어림도 없어요. 이런 신축 청약시장의 가격을 이끌어가려면 여기 프리미엄이 막 붙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기도 어렵고 거래도 어려웠는데 문제가 앞으로 거래가 가능해져요. 근데 거래가 가능해져 봤자 지금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아요.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여기에 좀 더 강조가 되는 거죠. 서울 청약시장.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거꾸로 제일 힘들 거다. 제일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원래 청약시장이거든요. 분양이 안 되니까. 미분양의 공포. 준공후 미분양의 공포. 그리고 이거 다음에 뭐였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완전 때려맞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보면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분양시장이 활성화가 되는가를 봤을 때 무너졌던 순으로 혹시 재개발, 재건축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은가. 왜냐면은
조합원권을 가지고 있어봤자 일반 분양이 굉장히 어려우면은 미분양 나고 줍줍하면 되니까 별 신경을 안 썼지만 이대로 가서 서울에 있는 청약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은 새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여기가 다 탄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여기가 올라간다, 탄력을 받았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시기상조고 근거가 없어요. 지금은 둔촌주공이란 단지가 청약이 끝난 다음에 본 계약으로 가는 이 단계에서 여기 분위기는 확실히 변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시장은 앞을 내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곳은 분위기가 변했다. 이곳 분위기가 변하고 17일 날 여러분, 17일 날 이후나 그 전에 본 계약이 싹 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돌면은 아마 굉장히 급매로 나와 있던 조합원권도 거래가 되든가 없어지든가 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차차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겠죠. 물론 구축 시장도 따로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어쨌건 정부의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먹히기 시작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먹혔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정부의 목표 중에 하나죠. 미분양이 안 나게 하겠다. 미분양이 안 나게 함으로써 주택 공급, 건설 경기 지켜내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목표가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미분양, 악성 미분양 나오면은 나중에 예전의 역사처럼 양도세, 비과세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봤을 때 서울은 지금 거기까지 가기는 글렀다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이대로 가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활성화도 될 수 있는데 서울의 공급량이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분양시장 추가 완화는 구축에 비해서 좀 약간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쭉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 되는 거겠죠. 이 표를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거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출처를 적어드리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뭐 알려주시면 나중에 적어놓든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한번 이거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여기 한번 전화해 보세요. 여기 한번 전화해 보시고 나가 보시고 인건 부동산 전화해 보시면은 분위기가 확 변했다는 거 분명히 체감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차차 시간이 지나서 이 17일까지잖아요. 17일 돼 보면 알겠죠. 그렇죠?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